안녕하세요. 역사 공부하는 이덕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는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식민사관이란 용어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그 식민사관이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식민사관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하면은 그 대일항전기 때 조선총독부가 우리 역사를 황국사관으로 바꿔놓은 것을 뜻하죠.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가 패전해서 쫓겨갔으면은 당연히 이 식민사관도 같이 사라져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도 계속 식민사관이 존재하고 있다. 뭐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 나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일본이 계속해서 황국사관, 총독부 사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황국사관을 전파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은 중국에서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그 역사공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을 깨지 못하면 영원히 안 깨진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밖에서 찍는 것보다 안에서 벌레가 좀 먹기 시작하면은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북방강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방강역이라는 말은 고려의 북방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이유입니다. 그럼 먼저 대한민국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가 있었죠. 그 동북아 역사 지도를 보면은 이 고려의 북방강역이 지금 압록강 서쪽에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고려를 보면 뭔가 답답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나마 이 한반도를 다 차지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나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가르쳐 왔고 실제 이 지도도 그렇게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누가 처음 했냐. 고려의 북방강역이 특히 이 동북 쪽이 지금의 이 함경남도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누가 처음 했냐. 놀랍게도 조선총독부의 이케우치 히로시가 주장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옛날부터 고려강역이 저렇게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총독부의 이케우치 히로시가 처음 주장한 거를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못 믿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 북방강역이 어디인지를 알려면 실제 고려 시대의 일을 기록한 역사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네,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사 교과서에 국정화 전환을 결정했다는 말이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다면서 다음 주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선 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 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십시오.
감추고 미화한다고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 왜곡이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황 장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국정교과서 편찬을 총괄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선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럼 대한민국 수립일은 1948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1919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전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불필요한 얘기가 자꾸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공식 발표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와 규탄 대회를 열고 친일 미화 역사 왜곡 국정교과서 강행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친일 교과서입니다. 유신 때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그것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독재 교과서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 독재미화란 부분은 일정 부분 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이러면서 이제 대국민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민주당 대표인 이제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 전체가 나서가지고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럼 친일을 미화했다는 건 뭡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을 옹호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상은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만든 국정교과서에 고려 북방 경계는 함경남도 이제 원산 부근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자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하고 교육부에서 발간한 국정교과서죠. 이 교과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국정이 있죠. 이 국정교과서는 일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검인정이 있어요. 근데 검정과 인정은 조금 다른데요. 검정은 조금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거고 인정은 조금 덜 까다롭게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국정과 검인정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별로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수 지침이란 게 있어요. 어차피 국자편찬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편수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 편수 지침 예를 들면은 새마을운동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해야 돼요. 검인정 마찬가지로 국정은 그냥 그렇게 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하면 되는 건데 검인정 마찬가지입니다. 서술 안 하면 탈락해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검인정 교과서를 체절 채택했을 때 저희 보고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거부했죠. 왜냐하면 그 편수 지침이 뭐가 달라졌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고려의 북방강역을 조금 아까 우리가 본 이 대한민국 국고 47억 가지고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 이 행정구역 해가지고 고려 전기 행정구역 북계와 동계 북부 이렇게 써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북계하고 동계는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안 그리면은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국정교과서도 중요한 요건의 하나였죠. 그다음에 뭐 최순실 씨를 비롯한 뭐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박근혜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하고 물러났죠. 그리고 그 뒷자리를 그 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역사책을 아무리 바꿔도 친일은 친일 이렇게 써놨어요. 전 그럼 이 말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분들이 자기네가 정권 잡았을 때까지 대비해갖고 만든 구호인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가 오늘 공식 폐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고시를 오늘 관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지 18일 만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고요. 요 둘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둘은 문재인 정권 때 그 검정교과서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검정교과서하고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라는 거는 이 상식선에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갖다가 마야나 잉카나 이런 데에 뭐 거대한 문명이 있으니까 이거는 외계인이 UFO 타고 와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 그랬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약간 상식에서 어긋나지만 저는 그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 당시에 어떤 정권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남미에 그러한 유적을 만든 뭐 마야, 잉카 이러한 유적을 만들 만한 정치 세력이 없었다. 그 당시에 철기 시대도 아니고 뭐 청동기 시대에 저런 걸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식대로 생각해가지고 부인하는 거죠. 역사는 다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 자체가 여기 천리장성이라고 써놨어요. 그나마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는 천리장성이라고 안 썼는데 문재인 정권 때 검정교과서는 다 천리장성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출판사 이름을 써놨습니다만 출판사 이름 별 의미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편수지침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탈락하기 때문에 국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마치 국정과 검정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 거죠. 실제 차이가 있으려면은 세 번째 체제로 자유발행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합니다. 자유발행제는 뭐냐면 저자가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역사서를 쓸 수가 있죠. 그 교재를 선택할지 안 할지는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입시제도의 문제가 워낙 획일적이기 때문에 자유발행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 체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의 교육체제, 교육 시스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을 할 것인가, 거민정을 할 것인가, 자유발행제를 할 것인가는 현 교육 시스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다 자유발행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의 상식으로 볼 때 여기 천리장성 있잖아요. 그러면
천리장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저 장성을 쌓아야 되죠. 이게 상당히 험한 지역이에요. 장성을 쌓아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노동력이 제공돼야 되죠. 그리고 장성을 쌓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킬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 천리장성을 쌓고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여기에 뭔가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는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간단한 논리잖아요. 이 국가가 있어야 이 국가에서 호시탐탐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고려에서 전 국력을 기울여가지고 이 천리장성 쌓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부역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국가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고려 사람들은 야, 우리 심심한데 저기 가서 성쌓기 놀이하자. 아, 여보 나가면 3년 동안 못 와. 5년 동안 못 와. 나 가가지고 성쌀 거야. 이랬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고려시대 이 북방을 갖다가 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북계와 동계, 그래서 이걸 양계라 그러죠. 여기를 북계와 동계 다 똑같이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동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행정구역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생긴 행정구역. 그러면 이때 이런 이쪽 지역들은 해산물 구경도 못해요. 해산물 구경 못하게 돼 있죠. 바다가 없으니까. 그럼 고려 사람들이 마치 이런 식의 동계를 만들어 놨으면은 동북방 경계를 이런 식으로 함경남도에서 지금의 거의 포항까지 와 있죠. 이런 동계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사는 주민들 괴롭히기 위해서 행정구역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동계에 대해서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전 여기에서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역사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과연 우리 민족인지 야마도 민족의 한국 지방사로 써놓은 건지 의심가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의, 고려시대 북계와 함께 양계를 구성하던 지방행정구역, 이 동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함경도 이남으로부터 강원도 삼척 이북의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북방은 고려 동계, 북쪽은 함경도 이남이라는 거죠. 좋다고 쳐요. 그 다음에 남쪽은 삼척 이북의 지역이라 그랬죠. 그럼 삼척이 포항에 있어요? 삼척은 어디입니까? 지금 삼척이라고 쳐도 여기지. 지금 포항 근처가 삼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아니 분명히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는 함경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럼 최소한 여기부터 저렇게 그려놔야지 왜 포항 부근으로 그려놨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만들고 국사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다들 뭐 고려사 전공한 학자들이겠죠? 이 학자들이 삼척이 어딘지 포항이 어딘지 여기가 경상도 소속인지 강원도 소속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려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 이를 적은 고려사 지리지에 동계조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한번 보죠. 동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이다.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험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대체로 함경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이라 그랬죠. 그럼 이 주장이 맞으려면 이 공엄이라는 곳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함경도 이남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고려사 지리지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민족문화 백과사전에서 바로 참고문헌은 고려사조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고려사에 함경도 이남으로부터 강원도 삼척 이북 지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고 있냐고요. 고려사 뭐라고 쓰고 있어요?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공엄진이 어디냐? 공엄진은 윤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 장수인제 윤관이 예종 3년 1108년에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새로 6개 성을 쌓고 표문을 받들어 하례했다. 공엄진 천춘령의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이 사진이 바로 조선시대 그린 윤관의 척경 입도기예요. 여기가 공엄진 천춘령인데 여기에 고려 지경이라고 쓴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 공엄진에 대해서는 고려사 지리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엄진은 예종 3년 성을 쌓아 진을 설치하고 방어사로 삼았다. 예종 6년에 산성을 쌓았다. 공주 혹은 광주라고도 한다. 혹은 천춘령 동남쪽으로 백두산 동북 쪽에 있다고 한다. 혹은 소화강변에 있다고 한다. 벌써 백두산 동북 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함경도 이남을 백두산 동북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강변, 소화강 전부 다 만주에 있는 강이에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공엄진이 만주에 있다는 거는 뭐 많이 찾아볼 역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 다 됩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조선의 송호 이익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송호사설의 윤관비라는 짤막한 글이에요. 이 짤막한 글에서 윤관의 비는 선춘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이다. 윤관이 육성을 설치하고 공엄진을 개설하였는데 고령진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소화강가에 이르면 예터전이 그대로 있으니 곧 선춘령의 동남쪽이요 백두산의 동북쪽이다. 핵심이 뭐냐면 두만강 북쪽 700리라는 거죠. 윤관의 비를 세운 공엄진 선춘령이 조선의 이익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동국여지 성남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세하게 써놨어요. 공엄진은 고령진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오라이를 넘고 어디 넘었는데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윤관이 토지를 확장하여 여기까지 와서 공엄진의 성을 쌓고 드디어 비석을 고개 위에 세우고 고려지경, 고려국경이라고 새겼다. 동국여지 성남에도 나오죠. 모든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공엄진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사료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철령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철령은 어디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철령은 지금 심양 남쪽에 진상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철령이고 공엄진은 여기에요. 두만강 북쪽 700리. 그래서 고려국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 슈다소키치, 이마니시루, 이케우치 히로시 같은 악질적인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광활한 영토로 갖다가 팔아먹은 겁니다. 잘라먹은 거예요. 왜 잘라먹었냐? 한국인의 뇌리 속에 이 고려란 나라 별 볼 일 없는 거로 만들어 놔야 독립운동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사관에 가둬놓고 반도사관에서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걸로 이케우치 히로시가 그린 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추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 답사를 한번 가봤어요. 실제 이건 철령 위치를 찾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제가 중국 답사를, 중국 오지 답사를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서 찾는데 처음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심양 출신의 택시 기사를 후배해가지고 갔더니 이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 마을까지 데려다 줬는데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저쪽 어디 있다고만 하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을 훑고 다니다 보니까 한 70대 할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는 분이 계시길래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안다 그래서 아유, 가시면 중국은 길 하나 물어봐도 사례를 해야 돼요. 그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사례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저기라고 가까이까지 왔는데 이게 저희가 앞에 이런 풀이 무성하게 나 있던 걸 다 걷어낸 거예요. 여기에 중국이 봉지보 유지라고 써놨는데요. 이 봉지보가 바로 천령이 자리예요. 명나라의 정사인 명사,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 실록, 그 명사 지리지 요동도 주의사사에 천령이 조항이 있어요. 천령이 조항에 뭐라고 했냐면 1388년, 이해가 바로 우왕 때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던 그때죠. 1388년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옛 운주로 옮겼다. 운주가 어디냐면 현재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천령시에 현재도 운주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388년에 천령성을 이곳에 설치했다가 1393년 조선이 개국된 다음 해에 지금의 심양 북쪽 천령시 운주구로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천령에 대해서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천령 서쪽에 요하가 지금 요능성을 흐르고 있는 강이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쪽에 봉지편, 여기 봉지보라고 써놨죠. 여기부터가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고려 국경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천령시고 여기가 심양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천령위를 설치했다가 고려에서 요동정벌군을 복상시키니까 그 다음에 천령위를 갖다가 심양북쪽 천령시에 운죽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이 비석을 세워놓고 몰래 세워놨죠. 지금은 아마 뭐 없애버렸을지도 모릅니다만 몰래 세워놨어요. 근데 저희가 뭐 사진 찍은 물증이 있으니까 뭐 없애버렸다고 쳐도 부인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드 사태 같은 거 났을 때 중국은 한국 아나무인으로 보죠. 왜냐? 자기네가 아는 강역도 못 찾아먹고 자기네 고려 북방 강역이 지금의 심양 남쪽까지인데 저기 어디 압록강에서 함경도 이남이라고 사전도 민족문화백과사전도 그렇게 돼 있고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문재인 정권 때 검정교과서 똑같이 저러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볼 때 쟤들은 천대해도 돼. 왜냐? 자기네 조상들 땅도 못 찾아먹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런 나라 아니야? 천대해도 돼. 저는 그래서 천대한다라고 봐요. 또 하나, 천령위를 보죠. 이 천령위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천령위는 그 공민왕이 수복한 영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제 공민왕 5년에 공민왕 5년 5월에 그 기철일당, 그 원나라 기황후의 이 오라버니인 기철일당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북방강역 그 수복전쟁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고려 공민왕이 되찾은 북방강역이 여기라는 게 이렇게 함경도하고 함경남도하고 뭐 그 함경도 지역 정도를 회복했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화주라고 써놓고 쌍성총관부 천령위, 그러니까 여기가 천령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화주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다 공민왕 때 그 수복한 영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번. 이 공민왕 때 이렇게 수복한 땅인데 여기에 만리장성을 그려놨으면 그 전에는 그러면 이 만리장성은 뭐 원나라하고 싸우려고 상성을 짰다는 거예요. 고려의 왕들이 원나라 부마잖아요. 근데 원나라하고 싸우려고 이 산성을 이렇게 짰다는 거예요. 철령이가 여기인데 철령이가 이쪽 화주 지금의 함경남도 안주라는 건데 이 교과서들은 그러면 이 지역에 명나라에서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려의 우왕과 최영장군, 지금 우왕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우왕과 최영장군이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요동정벌군을 조직해서 북상시키잖아요. 그러면 명나라가 여기에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해가지고 분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려군이 여기로 가야죠? 근데 고려군은 왜 저 북쪽으로 가냐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연쇄살인범이 수원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빨리 추적대 꾸며가지고 가기는 의정부로 가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냐면 이 공민왕 5년 5월께에 보면은 그 우왕이 이 같은 달에 이 기철을 제거하면서 북강 수복 운동을 하는데요. 인당과 강중경을 서북면 병마사로 삼고 전 대호군 최영 등을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에 8개 참을 공격하게 하였다. 압록강 서쪽을 공격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이냐 아니면 이 압록강을 갖다가 이 만주에 있는 강이라고 하는 그 견해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그것까지 얘기 안 해도 압록강 서쪽을 공격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를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압록강 서쪽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러니까 동서남북부터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도에 압록강 서쪽에 8개 참을 공격하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인당과 강중경은 그 서북면을 공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인을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서 쌍성등지로 수복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으로 보내고 한쪽은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 땅을 수복하게 했다는 게 되찾기에 수복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원래 고려 땅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고려에서는 이 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부터 이제 고려 땅인데 그 원나라가 내려오니까 이때 민족 반역자인 조휘와 턱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두 민족 반역자가 이 땅을 들어가지고 이 압록강, 두만강 이북 땅을 들어서 원나라에 다 바치니까 원나라에서 바로 조휘와 턱청을 만호 배설로 삼아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바로 만 88년, 그래서 보통, 만 98년, 그래서 보통 100년이라고 말했어요. 100년 후에 이 두 땅, 원래 고려의 땅이었는데 민족 반역자인 조휘와 탁청이 원나라에 갖다 바친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북강 수복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북강 수복운동을 전개했고,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니까 지금 심양남 쪽 진상돈진 봉지보 자리에 철령위를 설치하니까 군사를 북상시켰죠. 이때 고려 우왕이 양측면의 전략을 택합니다. 하나는 군사 전략. 그래서 이성계와 조민수를 갖다가 북상시키고 5만을 주어서 북상시키고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기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 라고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맞다라고 해가지고 너희 땅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태종이
명나라에 보낸 국서에서 밝게 살피건대 본국의 동북지방은 공엄진부터 공주, 길주, 단주, 영주, 웅주, 함주 등의 주인대 모두 본국의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북방 강역도 지금의 심양 남쪽에서부터 공엄진까지가 조선의 북방 강역이었어요. 또한 세종도 뭐라고 했냐면 고황제가 조선 지도를 보고 조서하기를 공엄진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래라. 그 세종이 공부 열심히 한 임금이잖아요. 뭐 세종뿐만 아니라 조선의 임금들은 세자시강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와 중국사 다 공부를 합니다. 그 후에 요즘 들어가지고 세층 이제 문민정권 이후의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너무 역사 공부 안 해서 그야말로 너무 이제 역사에 무지하니까 그 틈을 식민학자들이 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건데요. 세종도 공엄진이나면 조선의 경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태종 때 이게 뭐냐면 태종 임금이 김첨이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보낼 때 지도까지 같이 보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본국의 땅입니다. 라고 했더니 근데 이때 뭐냐면 문제가 압록강, 도만강 북쪽 땅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족보다는 주로 여진족, 뭐 같은 동이족, 같은 민족이지만 여진족이 많이 살죠. 그러니까 태종이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에 사는 그 도만강, 압록강 북쪽에 사는 여진족을 9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9개 등처의 이 여진족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내고 우리의 배세를 받는 조선의 신민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9개 부족의 투장 이름을 쭉 써놓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화영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의 의형제인 이지란, 여진족이죠. 이지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압록강, 도만강 북쪽의 이 여진족들은 다 같은 민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금 내고 우리의 배세를 받는 조선의 신민입니다. 라고 하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맞다, 너희 땅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내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세종이 말한 고황제가 조선 지도를 보고 조서하기를 공엄진이 남은 조선경계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태종이 이 사신 김첨에게 토지를 부상으로 15개를 토지를 부상으로 주었다라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있어요. 여러분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은 조선왕조실록 서비스 됩니다. 거기에 김첨 쳐보세요. 그럼 그 내용이 쫙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나? 이 국사학계 태두라는 이병도 박사, 서울대 교수했고, 학술원 원장을 20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이병도 씨가 뭐라 그랬냐면 와세라대학 3년 때 교수인 쯔다수키치와 그의 친구인 진해경, 바로 이케우치 히로시죠. 고려 북방강역을 함경도 원산으로 그려놓은 진해경, 이케우치 히로시 씨의 사랑을 받았다고 썼어요. 졸업 후에도 이 두 분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보내주어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려 북방 강역에 대해서 실증적이면은 실증사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엄진, 동계는 공엄진부터 섬사까지라고 되어 있죠. 공엄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만강 북쪽 700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여러 지금 이 모순들, 저뿐만이 아니라 뭐 내일로 가는 뭐 지혜의 샘터, 제가 2%에 나오는 분들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공통적인 게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회가 된 거는 다 분단 체제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원인이 왜 있느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해방이 됐으면은 당연히 친일 세력, 나라 팔아먹은 세력을 응징해야 되는데 이게 응징이 안 됐잖아. 오히려 이 친일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체포해서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역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총독부 만세하던 걸 갖다 그 다음에 뭘로 바꿨냐면 반복 반공으로 바꿔가지고 권력을 계속 유지해왔죠. 특히 역사학계는 거의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놀랍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길 접어들 때 이렇게까지 심할까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성호 유익 선생이 공엄진을 갖다가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쓴 글을, 윤감비라는 글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이 성호 유익 선생을 상당히 존경하기도 하고 측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저분이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실력자인데 집안이 남인 강경파, 청남이라 그러죠. 남인 강경파 집안으로 그 아버지가 유배 가서 죽고 그 다음에 본인은 그 성호 유익 선생의 둘째 형인 이잠은 당시 집권당의 노론을 비판하다가 몇 마디가 죽죠. 그러면서 과거응시 자체가 금지돼요.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서는 드물게 한사군은 낙랑군, 현도군 뭐 이런 데는 요동에 있었다라고 조선에서는 아주 드물게 이야기하고 역사도 제대로 봤죠. 문제는 단편적인 글만 썼기 때문에 큰 틀에 걸 잘 이제 못 그렸다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 당시 4대적인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4대 유학자들을 조금 뛰어넘은 그런 이제 훌륭한 학자죠. 그러나 평생 덫을 한 번 못하고 죄에 묻혀 살은 분인데 저도 이걸 공부해 보니까 그냥 이 시대에도 다 식민사학 하는데 식민사학 아닌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우리가 후대 세대에 뭔가 변명할 거리가 있지 않겠나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보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역사학자들이 각 학회를 대표해가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가담한 정부기관 감사청구 기자회견 제목은 멋있게 걸었어요.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가담한 정부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제목은 좋죠? 좋아요. 실제 이 학자들이 실제로 주장한 것도 이거라면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비리가 뭐냐면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국고를 좀 지원받아가지고 연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려의 북방 강역이 지금의 이 함경도 이남이 아니라 저 공엄진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연구해가지고 작게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난 3년간 고조선 연구소의 사업 성과는 고려 왕조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질 때까지 뻗어나갔다는 허황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편향된 국수주의적 역사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학술적 신뢰성이 빈약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막상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이런 발언이에요. 그러면 학술적 신뢰성이 빈약한 가설이면은 논쟁을 하면 되잖아요. 논쟁에서 누가 맞나? 논쟁 자리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는 교육부 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려 북방강역이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 있다, 북쪽까지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면 여기에 이 사업을 발주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당연히 안 해주죠.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이걸 발표하게 되면
연구비 환수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고려사를 비롯해서 중국의 이 원나라 역사인 원사에도 고려 북방 강역은 압록강, 두만강 북쪽으로 나아요. 예를 들어서 쌍성을 갖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요동쌍성 그렇게 나옵니다. 화주, 아까 화주를 갖다가 함경남도 이 안변 지역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 철령이, 안변, 지금 지도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지도에 그렇게 써놨다 그랬죠. 거기다가도 전부 다 뭐라고 원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동이니까 최소한 만주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려 북방 강역은 전부 다 압록강, 두만강 북쪽이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고려 강역이 가장 이제 작아졌을 때가 원래는 훨씬 더 컸는데 여러 이유로 고려 후기에 작아졌을 때가 지금의 심양에서 그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였고 요 땅을 갖다가 압록강, 두만강 이북 땅을 갖다가 고려 말에 조휘와 탁청이라는 인물이 이걸 들어서 원나라에 갖다 바치니까 원나라에서 그 지역에다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 근데 그 쌍성은 어디냐? 요동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고려의 공민왕이 만 98년 만에 국왕회복운동, 국왕회복전쟁, 옛 강토 수복전쟁을 전개해가지고 그 땅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양 남쪽에서 공엄진 남쪽 땅을 되찾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심양 남쪽 철령 자리에다가 명나라에서 철령 위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니까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이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인데 왜 명나라가 철령 위를 설치하냐라고 해가지고 군사를 북상시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군사를 북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박의중이라는 문신을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가서 명나라에 가서 명나라 태조 주원장을 만나죠. 만나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라고 하니까 명사에 고려에서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땅은 지금의 심양 남쪽에서부터 이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는 고려 땅이다라고 해서 고려 땅으로 귀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려사를 비롯한 중국 사료에도 다 나와요.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이 유수한 서울대, 연고대, 뭐 한양대 하는 이런 대학 교수들이 기자회견이랍시고 해가지고 지난 3년간 고려 왕조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대까지 뻗어나갔다는 허황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편협 반국수주의라는 거예요. 아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 옛날 로마 제국이 영국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말하면 국수주의예요? 없는 걸 갖다 말하면 국수주의죠. 또 하나는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 문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사업한 게 있어요. 그중에 4권을 갖다가 출판 금지 당했는데요. 출판 금지 당한 책 중에 뭐냐면 한사군은 지금의 북한이 아닌 요동에 있었다. 이거 출판 금지 당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 다음에 친일 식민사학자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이후에 어떻게 한국의 남한의 역사학계를 장악했나. 이것도 출판 금지당했어요. 그 다음에 실중사학 비판한 내용들, 실중주의 역사학에 대해서 쓴 것도 출판 금지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말하는 실증은 실증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관. 독립운동가들은 고대사를 어떻게 봤나. 이것도 출판 금지당했어요. 물론 이건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출판금지 시킨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을 거쳐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까지 왔는데요. 저희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기대를 했죠. 적폐청산한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출판금지에 연구비 환수 조치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연구비 일부 환수한다고.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은 미군장하고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 잡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일들이 믿지 못할 일들이 버젓이 지금 자행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수진보가 없다고. 보수진보가 없고 좌우도 없어요. 이 분야는 총독부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역사관을 계승해가지고 실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 주장하는 저 세력을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비롯한 저 세력을 죽여야 총독부 역사관에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온갖 언론과 정부기관까지 다 껴가지고 압박하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들이 다 분단사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경제 암만 높아봐야 별 의미 없어요. 역사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가 반드시 해결하는 거를 어느 정권이 들어섰든지 간에 항상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북방 강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교과서들,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나 현재 사용하는 검정교과서나 모두 다 압록강 서쪽에서 함경남도까지라고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1차 사료, 고려 사료를 비롯한 그 당시에 쓰여진 1차 사료는 고려의 북방강역이 서북쪽은 지금의 심양 남쪽 천령, 그러니까 심양시 남쪽 진상 둔진의 봉집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까지고 도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라고 사료에 일관되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에 나온 대로 빨리 국사교과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